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썸네일로 글 그림은 김홍도 선생의 황묘 농접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교과서나 교양서에는 많이 실렸겠다. 교과서에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실리진 않았던 그림인데 그냥 보면은 딱 좋죠. 며칠 전에 쇼츠로 지나가다가 이 도서관 앞에 고양이 한 마리 약간 막 굉장히 몸을 배에 메꾸고 막 너무 귀엽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걸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그때 갑자기 딱 호랑이처럼 늠름하게 이렇게 있다가 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에 대해서 붕붕 뜨는 얘기 말고 이제 조금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자문헌에서는 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주요 개념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사단칠정 논쟁 이런 게 다 이기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길게 진행된 게 인물성 동의론, 이거가 이제 사단칠정 논쟁부터 해서 잡으면은 200년도 넘게 아마 계속 진행이 된 논쟁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면 복잡하잖아요. 복잡해가지고. 근데 요 작품을 가지고 기에 대해서만 한번 조금 더 이해를 넓혀보자. 물리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반실제론자가 생각하는 기. 이 사단실정 문제, 그림이 바뀌었죠. 그림이 이제 이 당시가 18세기입니다. 18세기 그림일 거예요. 제가 연도를 확인을 안 했네. 근데 시기가 그 시기니까 18세기에 이제 다양한 화풍이 들어올 때에도 사생이 아닌 사의를 거의 조선 전기의 느낌의 그 그림에 대해서도 제가 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그때 당시에 화가들 신윤복, 김홍도 선생, 김득신 선생, 굉장히 그때 당시에 딱 두 분만 유명한 게 아니라 흐름이 미단 선생부터 해가지고 엄청 길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걸출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셨는 건데, 이것도 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화풍들 여러 가지도 들어와서 그걸 창조적으로 수용한 쪽도 있고, 또 사생을 한 분들도 있고, 사생이 아닌 사의를 한 분도 있고. 근데 사생을 한 분들은 그러면은 제가 그대로 서구를 따른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이제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분들도 그냥 사생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평론하시고 한 그런 글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몇 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랑은 좀 방향이 다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주는 이 느낌, 우리가 거의 안 읽어도 읽은 것 같은 그런 글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뭘 의미하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가 나오고 바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했을 때 이게 뭐를 의미해서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분들의 그런 평론도 있고 한데, 이제 일반인의 평론이죠 이건. 게다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이 동양에도 어떤 생각이 있는데 많이 타자화되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끌어다 쓸 때 되게 이상하게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걸 하고 있죠. 사단칠정 논쟁이나 이런 것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무슨 거기에 여러 가지가 물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은 화의관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하긴 하지만은 결국 그 한 200여 년 동안의 이 논쟁에서 이런 그림이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뭐냐, 결국 인물성 동론이 꽃을 잠깐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도정치가 오는 바람에 이제 모든 게 세도정치, 그 다음에 망국 이렇게 되면서 나라를 뺏기는, 그러면서 이게 맥이 한번 탁 끊기죠. 이 우리 민족의 기가 한번 이렇게 한번 콱 한번 끊긴 적이 있죠. 그 비틀림으로 해서 현대사까지도 영향이 있고 막 한데, 벌써 기로 설명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게 정량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해도 굉장히 근거 있는 설명이 되잖아요. 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넓게 쓰일 수가 있어요. 이상한 대로 세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산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3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무너지고 비틀리고 했던 것들에서 출발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전에 한번 철학적으로도 상당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계속해서 일본이나 중국 한짬정권 전체적인 이론론적인 세계와는 좀 달리 갔다가 한번 뭔가 꽃피운 적이 있어요. 이론론적인 거. 저는 이론론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굉장히 관념적이고, 그리고 또 위험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을 많이 보거든요. 처음에 이제 사단칠정은 아시죠? 기대승 율곡 선생 또 이왕 선생 이렇게 하는 건데, 사단칠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른바 사단과 칠정,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다 사단과 칠정은 다 정이라고 했어요. 기. 근데 거기에서 사단에서 이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따로 좀 떨어뜨려 놓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극한까지 가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론론으로 거의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논쟁, 그렇기 때문에 재미난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반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사람 인과 이런 사람이 아닌 것들이 같는지 틀리는지, 같냐 아니면은 다르냐에 대해서 이제 열띤 토론이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다를 바 없는 혼연일체가 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각도로 제가 한번 평론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인물성 동의론에서는 정말 긴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영남 쪽에서부터 해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호락 논쟁까지, 기후학파, 그 경기, 충청 이쪽까지 한 바퀴를 싹 도는 그런 논쟁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성리학의 뜻이 뭐라고 했죠? 성 이꼬르 이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기에 새겨져 있는 이법 같은 거잖아요. 저는 기이론론자이니까. 근데 이 이법이 성리학 내에서도 이법은 여기에도 새겨져 있고 고양이에도 이런 LET 그 작동에도 이가 있어요.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이가 분부되어 있어요. 이가 있어요. 이가. 내가 분부는 아니고 잠깐만요. 그 동양의 그 어휘 같은 거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라고 하는 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이는 이가 이제 기 없는 곳에 새겨져 있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동양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런 거 기 없이 그냥 요거 이 자체로만, 전자기학 책 속에 있는 관념 자체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막 그 대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 사람, 그리고 다른 동물이 됐건 사물이 됐건 이 인과 물 사이에 또 성리학에서조차도 이는 다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 오면은 성이 되는 거예요. 성. 이는 다 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기 안에 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새겨져 있는 결 같은 것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 같은 것은. 근데 인간만 성을 가지고 있어. 성리학.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중화가 아닌 바깥쪽은 짐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남만, 북적, 동이, 서융 이렇게 하잖아요. 퉁쳐서 오랑캐. 그리고 늘 그렇게 두 글자로 부릅니다. 오랑캐들은. 여기는 하나로 불러요. 진, 한, 수, 당, 송, 명, 청 이렇게 하나로 불러요. 근데 오랑캐들은 얘들의 기는 다 있고요. 이가 다른 거지, 이가. 그래서 짐승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동이족은 그래도 좀 나은 짐승이야. 그래가지고 소중화 의식이 있어가지고 막 북벌론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북벌론 하려고 하면은 인물성 이론을 해야 돼. 다르다. 갈라야 돼요. 사실 자가당착이죠. 우리나라도 동인데. 근데 결국은 동론이 나중에 최종 승자가 잠깐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급변하는 이제 몰락의 시기, 조선의 몰락의 시기가 오지만, 근데 처음에는 바로 그런 근거들 혹은 논쟁 지점들이 뭐였냐면은 오상 같은 거예요. 오상은
인의예지 플러스 신까지 음양오행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맞추는 것도 막 영향을 주고 합니다. 계절에 대한 것도 사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행에 맞추려고 해서 막 중간중간에 막 다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사덕도 마찬가지로 뭘 하나를 끼워 넣어 가지고 요 오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하나의 뭐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정이 발하기 전에 선하냐 악하냐, 이것이 인간과 다른 동물이랑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아까 말했듯이 사람과 동물 혹은 사람과 이런 다른 물체들 뿐 아니라 이 어떤 중화사상과 그 밖의 다른 생각들도 가르는 역할을 했던 거죠. 정치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방금 말했듯이 세상에 대한 기이론론적인 설명 내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그 이황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셨던 순선한 리를 따로 떼어나온 것이 어떤 경우에도 이 논리적으로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한자 문명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만큼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것을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엄청 재미없겠네. 그림만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림은 귀여우니까 주의해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써야겠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동론으로 이제 호랑 논쟁에서, 호가 이제 보통 충청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낙은 경기도를 얘기하고, 경기도 쪽에서 이제 승기를 잡죠. 그리고 제가 왜 이 풍속화 시기의 아주 재미난 제품 하나를 그러냐면은, 그 승기를 잡는 시기하고 뭐 실학 그리고 또 풍속화 잠깐 동안 이렇게 했던 그 시기가 겹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이때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역사 밑에 깔려있는 생각의 역사가 둘이 상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응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200년 동안 그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200년 동안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에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기질지성에 대해서 사람, 특히 중원의 사람과 그리고 다른 동물, 다르지 않냐 기질지성이. 근데 이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기가 있으면 이가 있는 거예요. 이만 따로 있지는 않지만 기가 있으면은 뒤에 청탁은 있지만은 거기에 이는 뭐 이를테면은 로고스나 루미너스는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죠. 다. 기 없는 곳에는 없어. 동양에서는. 근데 다르지 않느냐 했는데, 같다라고 하는 쪽이 점점 그 논리적인 싸움에서 점점 이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이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기예요. 기. 지금 제가 2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짧은 한 20여 분 동안에 다 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뭐 이런 것도 나눠서도 해보죠. 재미는 되게 없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기회에 대해서 올해는 뭐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자연과학을 제가 좀 요즘에 좀 덜 하고 있네. 오전에 와서 좀 하는데 어려워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예전처럼. 근데 이제 기가 결국 나중에 이길 때 논리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고양이랑 나비랑, 고양이가 나비를 뭐라고 할까, 농한다, 희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림인데, 근데 어쨌든 그냥 즐겁게 보이죠? 뭐 서로 희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 저 존재들이 순선한 존재일까 아닐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기 그대로의 모습, 이것이 인간이고 동물이고 같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거의 실학파 분들 그때쯤 돼가지고 승기로 이제 거의 바뀌는데, 되게 북학파 분들이죠. 그런 흐름과 같이 이 풍속화도 이제, 풍속화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서양 영향을 받아서 뿅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동양의 그런 200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그 논쟁 끝에서 이렇게 피어난 거죠. 피어난 것 중에서 수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생의라고 하는 것이 동등하다. 생은 아실 거고, 의는 제가 이거 불교할 때도 쓰고 했던 의인데, 그 의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의가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생기입니다, 기. 이 물이 같은 생기, 쟤네들이 보이고 있는 생기와 인간이 보이고 있는 생기, 어떤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생기를 풍부받는데, 그 기를 풍부받는 거 안에 다들 이가 가로 새겨져 있지. 이 기 안에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치가, 결이 동일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인물성 동일론이 결국은 호락 논쟁에서 이제 낙파 기후학파 쪽에, 그리고 이제 북학파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북벌론 하면은 이제 동물성 이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청나라를 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론이면은 북학파를 배워야 된다. 쟤네들 똑같은 사람이고 쟤네들 똑같은 생기를 가지고 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차별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랑 같은 존재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단순히 서양 화법이 들어와서 창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따라서 그린 게 아니라 이런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생기를 표현한 거죠. 생명력, 생의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황묘 농적도의 밑바탕에 깔린 기의 바탕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지금 하는 평론, 이런 것이 뭐 제가 읽어본 중에선 이런 식의 평론은 없었지만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읽어봤던 평론 중에 이런 것이 없었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이 200년의 그 호락 논쟁에 대해서도 어떤 게 쟁점이었는지, 지금 거기에 같이 얽혀있는 여러 사정들이 있긴 하지만은, 정치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또 기본적으로 이와 기를 구별해서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알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서구 문명,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게 화풍에도 영향을 주고 해서, 동떨어진 상태로 갑자기 막 그림이 막 그려지고 신윤복, 김홍도가 나온 게 아니라 다 밑바닥에 함께 갔던 생각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E는 MC 스퀘어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런 정합성, 정량적인 정합성, 정합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정합성을 갖는 상태로, 이를테면 예술 철학에 대해서 평을 하고 이렇게 하긴 어렵죠. 그러나 충분히 기를 가지고 동양의 그림이 왜 이런 식이고 서양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르게 드러날까? 그리고 이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상적인 배경은 뭘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벌써 기라고 하는 게 타자화된 상태에서 왜곡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기 하면은 엉뚱하게 막 이렇게 쓰이고 사람들 현혹하고. 근데 기가 다루는 게 워낙에 많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선조들이 기가 타자화되기 전에 선조들이 기를 그런 방식으로 사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 토론을 하고, 그리고 설령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적인 토론을 한다고 해도 했던 쟁점들이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재미가 별로 없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장은 해놔야지. 이거는 올리지 않으면 제가 삭제를 해버릴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